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공생농법의 찬원되신 우리 김종연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인체의 순환 원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신비한 자연치유 스모글에 대한 내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용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체가 보면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건강,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과연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일들을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물질 부분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건강 문제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이건 무엇이건 간에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 부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기 고혈압 앓고 있는데 어떤 약재를 먹으면 나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고 여기만 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도 우리 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반물질이라는 단계들이 있는데 뭐냐면 흔히들 얘기를 해요. 기운 빠져, 기운이 딸려, 아침을 안 먹으니까 허기가 져, 또는 추워, 몸이 따뜻해, 냉해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냉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래서 물질이 아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또는 이거는 물질도 아니고 반물질도 아닌 아예 비물질이라는 존재.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 뭐 기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영혼이 쓰여서 당신은 아파요 라든가.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반물질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유전자라든가 조건, 식물이 겨울이 되면 안 움직여요. 입을 탁 덮고 있어요. 그러다가 10도 이상이 10일이 지속이 되면 싹이 나와요. 10도 이상의 조건이 10일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땅 속에 수분도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동일해요. 그런데 조건이 바뀐 거예요. 조건이.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내가 어려서부터 형태들이 바뀌어요. 묘하게 나이가 40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맛있어져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전자들이 인식됐던 상황들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 이것도 순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물질 얘기뿐만 아니고 물질과 반물질이나 비물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순환을 해서 삶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요. 우리가 목욕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것도 1시간 정도씩 온몸을 다 담는 목욕을 하면 굉장히 뭐가 되냐면 건강해져요. 물을 데우려고 하면 바깥에서 열을,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던 따뜻한 물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보통 뭐 41도 정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온도예요. 그 온도로 들어가면 사람 몸이 36.5도잖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그 34도 정도 또는 35도 정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병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따끔따끔하고 찌르는 그런 아픔이 아닌 뭐 허리가 아픈다거나 다리가 냉아서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 보면 온도계 딱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딱 누르면 거기에 몇 점 몇 도까지 딱 나와요. 그 부분을 딱 눌러보면 온도가 1도 이상 더 낮아요. 근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곳의 온도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곳의 온도는 낮아져 있어요. 온도의 준위, 온도의 양을 에너지의 준위, 에너지의 양을 온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41도의 물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이게 계속 더 추워져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순환을 할 수 없을 단계에 가면 무엇이 되냐면 얼어 죽어요. 인체의 순환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순환이 돼요. 심장, 간, 폐 같은 것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서 뼈로 다 감싸져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들이 뭐냐면 순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게 피부와 뇌예요. 세포가 분화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에서 분화되는 조직들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오장육부가 거기부터 순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순환이 안 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치매 같은 거. 사람들이 치매를 치료를 못하죠. 치매를 치료를 할 수밖에, 치매를 치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환이 제일 늦게 되는 부분이 뇌라서 그래요. 뇌라서. 그러니까 뇌, 피부, 팔다리, 그 다음에 오장육부예요. 치매를 치료하려면 오장육부에 순환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팔다리에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완전히 고와진 다음에 뇌가 순환이 돼요. 치매 들어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거칠어져요. 퍼석퍼석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깜빡깜빡 기억력을 잃어요. 인체 순환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걔들을 순환시켜 줄 거냐, 에너지적인 측면, 뭐 유전자적인 측면, 조건, 이런 걸 떠나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면 물질이라는, 물질의 순환. 사람은 그래도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얘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 화살나무 끓여 먹으세요 그러면 저기 손발 저리고 이런 거 낫습니다. 화살나무 어떻게 생겼고 뭐 하면 설명을 해줘요. 사진을 찍어주면서 여기 가서 이런 게 화살나무인데 이걸 먹으면 굉장히 잘 낫는다고. 근데 물질은 사실은 에너지하고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물질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조금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물질이라고 해서 수소, 산소 이런 거 알죠? 주변에서 보면 수소, 산소 이런 거, O2 산소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일한 물질이 모여있는 거를 1차 물질이라고 해요. 수소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반응들을 하죠.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한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을 1차 물질이라고 해요. 지구가 처음 태어난 46억 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1차 물질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차 물질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물, 여기가 산소였다면 물인데 이건 뭐냐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가 만나면서 무엇이 되냐면 2차 물질들이 드디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뭐 인산, 항산, 뭐 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다 거의 2차 물질이에요. 이때까지는 뭐가 아니냐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구 역사로 48억 년 중에 8억 년 동안은 그런 단계의 1차, 2차 물질로 지구에 메탈이 꽉 차 있거나 이제 지구에 물이 생성되거나 이러는 단계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3차 물질이 나와요. 뭐냐면 아미노산. 이런 건 얘기 들어봤죠? 단백질의 전구 물질이면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은 생명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자연에서도 만들어져요. 질소, 그 다음에 수소 이런 걸 넣고 물속에서 엄청난 전기를 막 쏘이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져요.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